네, 주식시장만큼 코인 시장의 열풍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7월이죠. 오늘은 엠블록 김용효 에디터와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비트코인 12만 달러 갔다라는 전 속보를 받아들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더 뵙고 싶었던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 지금은 좀 시세가 어떤지도 궁금한데 한번 한 주 쭉 복귀해 주시죠. 네, 주간 비트코인 가격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원화로는 약 1억 6,420만 원, 그리고 달러로는 지금 이제 11만 8천 달러 이제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11만 2천 달러를 돌파한 뒤에 이번 주 초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만 3천 달러까지 올라서 사상 최고가를 이제 경신을 했죠.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지속됐던 박스권 장세를 이제 우상향 돌파를 한 모양새입니다. 7월 들어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상반기와 하반기는 비트코인에 전혀 다른 요인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요. 상반기에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된 미 대선 테마와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출범 기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면 하반기에는 이에 근거해서 이를 이어받아서 새로운 디지털 금융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기반한 유동성 확대 기대가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최근 등장한 단기 변수를 하나 들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미국의 암호화폐에 관련한 종합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일명 트럼프 코인 3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법안이 이제 의회 통과를 두고 현재 논쟁이 한창인 상태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일간 변동성이 좀 커진 양상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차트는 일주일간의 이제 차트여가지고요. 보시면은 주중에 중간에 이때가 이제 가장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었던 12만 3천 달러를 넘었었던 때이고요. 하나로는 약 1억 6,900만 원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전에 하나 최고가가 1억 6,300만 원이었었는데 그조차도 이제 뛰어넘은 원화 기준으로서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때 당분간 이제 계단식 신고가 경신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흐름도 이에 맞춰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12만 달러로 이제 한 단계 올라섰으니까 이 12만 달러에서 한동안은 이제 바닥 다지기를 좀 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 비트코인의 올해 최고가로 이제 올해 최고가로 올 초부터 20만 달러를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상반기에는 10만 달러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7만 달러까지 갔다가 10만 달러까지 오르는 이런 박스권 장세를 보였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20만 달러를 달성하려면 하반기에 열심히 달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약 6개월 동안에 20만 달러를 달성하려면 10만 달러 정도 올라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한 달에 약 1만 6천 달러에서 1만 7천 달러씩 오르면 된다는 건데요. 지금 7월 중순을 약간 넘긴 이 시점에 이미 7월에 올라야 할 가격은 이미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바닥을 다지는 잠깐 쉬어가는 상황이 마련이 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현재 단기 변동성을 또 유발하고 있는 요인이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트럼프 코인 3대 법안이 있기 때문에요. 이처럼 바닥을 다지는 시점에서 단기 변동성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다. 이렇다라고 하면 소폭의 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잠시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단기 투자자분들은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자분들은 이미 7월에 12만 달러를 달성했기 때문에 올해 20만 달러라는 목표가를 달성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코인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의 가격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원화로는 이제 476만 원으로 방금 올랐었네요. 예. 이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달러로는 약 3,400달러대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일주일 상승폭을 보면 이제 476만 원 밑에 보이는 일주일 상승폭이 22%입니다. 아까 비트코인은 약 6%를 기록했거든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470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이렇게 갑자기 지금 급격히 올랐죠. 약 이 시점이 어제로 지금 표현되는데 어제 하루에 9% 정도 올랐습니다. 상당히 급등한 양상이죠. 이렇게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보면은 트럼프 코인 3법이 이제 비트코인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더리움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스테이블 코인 열풍이 이제 이더리움의 바닥을
탄탄히 다져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약 2달 동안에 사상 최고가를 무려 3번이나 경신했습니다. 당연히 고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시점이 지난 2021년입니다. 이때 사상 최고가가 4,700달러였어요. 4,700달러 이후에 지금은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이더리움이 아직도 3,400달러다 보니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려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오래된 이더리움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안 좋은 소식이지만 현재 이더리움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저점 매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투자 측면에서, 현 상태에서 투자 측면에서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처럼 어제 9% 그리고 일주일 동안 22%나 오른 이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있다는 점은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간 ETF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살펴보시면 이게 이제 일주일 동안의 주간 ETF 유입 현황이죠. 유입 규모가 전주에 비해서 정말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6일인데요. 16일 하루만 보면은 하루 총 유입이 15억 달러 해서 하나로는 지금 저기 ETF 순유입이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원화로는 거의 2조 원을 넘어선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에 이 정도의 유입량은 손가락에 꼽힐 정도의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점은 16일 날 이더리움 ETF의 유입 규모입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이더리움 ETF의 유입인데요. 달러로는 7억 2천만 달러이고 하나로는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거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좀 더 위험을 감수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하는 관심이 있는 투자자분들이시라고 하면 이더리움을 주목해도 좋을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지수는 이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70입니다. 저번 주에는 이 지수가 58이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50대였다가 지금 일주일 만에 지금 70이라고 하는 앞자리가 두 단계가 바뀌었죠. 상당히 꽤 큰 폭으로 올라섰는데요. 그래서 이처럼 오른 이유는 비트코인이 이제 12만 달러를 돌파해서 사상 최고가를 이제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코인 3법이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다른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들도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갑자기 지수가 이렇게 70대로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이 지수의 이름인 공포 및 탐욕 지수라고 하는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장에서 단기 과열 현상이 이제 관찰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전주 대비 지금 이제 12%포인트가 이제 오른 거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바닥 다지기라든지 아니면 단기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큰 폭의 하락은 없겠습니다만 단기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소폭의 조정 내지는 바닥 다지기를 유념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네, 이번 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12만 달러를 돌파함과 동시에 원화 기준으로도 1억 6,900만 원이라는 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 이더리움 같은 경우 특히 이번 주 이더리움의 추세가 굉장히 무섭기도 했죠. 그렇지만 비트코인 대비로는 좀 덜 올랐기 때문에 투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도 좀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 그렇지만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 차트가 70까지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과열 구간이라는 점은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심층 분석으로 좀 이어가 볼게요. 네, 에디터님, 현재 좀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하면 이 트럼프 코인 3법이 좀 아닐까 싶어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은 이미 좀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다른 두 법안이 어떤 것인지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어떤 것인지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동안 2달간 이제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최근 이제 비교적 큰 이슈가 없이 지나갔던 가상자산에 말씀하신 이제 큰 떡밥이 이제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제 트럼프 코인 3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이 새 법안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상자산의 규제 체제를 명기한 클래리티 액트,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라고 부르죠. 이 CBDC의 발행을 금지하는 반 CBDC 감시 국가 법안 이렇게 세 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각 법안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지니어스 액트는 몇 차례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운용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미 정부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체제를 정립한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사업자에게 법정화폐나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으로 구성된 준비금을 100%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요. 그리고 월간 준비금 현황을 계속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제 클래리티 액트는 어떤 법안이냐면 디지털 자산을 이제 상품과 증권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요. 상품은 이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라고 이제 불리죠.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관장을 하고 증권은 이제 SEC라고 불리는 증권거래위원회가 각각 관할을 하도록 명시한 법안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이전 정부인 바이든 정부에서는 SEC가 거의 모든 가상자산을 관할하다 보니까 이제 규제라든지 이런 소송과 같은 단속 일변도로 해서 산업을 위축시켰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인데요. 그 부분을 어찌 보면 좀 개선하고자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오픈소스 기반이고 또 그리고 이제 지분이 상당히 많이 분산되어 있는 분산도를 이제 갖추고 있는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은 이른바 이제 머추어 이제 그 크립토커런시라고 해가지고 성숙한 이제 가상자산으로 평가를 해서 상품으로 분류가 돼서 CFTC에서 관장을 하게 해놨었습니다. CFTC가 관장을 하면 SEC보다는 좀 더 규제가 좀 덜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리스크가 감소한다는 것이 이 법안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법안이 이제 반 CBDC 법안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연준의 CBDC 발행을 아예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서 이제 명시하는 이제 근거는 이 지폐 수준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제 CBDC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요. 지폐에는 이 지폐가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뭐 누가 이 지폐를 줬는지 그런 게 적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단순한 그냥 지폐를 물물교환 수단으로서 지폐가 누구에게 전송돼서 어쨌든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지폐만큼의 이제 가치를 뭔가 이렇게 담보를 받는 것인데요. 이 정도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CBDC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법안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한 공화당에서는 일단 모두 찬성을 하고 있죠. 하지만 민주당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고요. 다들 또 일리가 좀 있습니다. 지니어스 액트는 이제 트럼프 일가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그런 우려가 높고요. 클래리티 액트는 이제 가상자산 소비자 그리고 투자자 보호가 좀 미비하다라는 좀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찬성 입장을 놓고 한번 봐보면은요. 클래리티 액트는 이제 기존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를 좀 촉진하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현재 좀 어려운 부분들을 개선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니어스 액트는 이제 새롭게 부상할 스테이블 코인 중심의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보다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게 투자 입장에서는 좀 더 좋게 보이죠. 따라서 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좀 더 주목해야 될 법안은 지니어스 액트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지니어스 액트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가상자산을 하나 꼽자면 앞서서 말씀드린 이더리움이 아닐까 싶고요. 일주일 동안에 20% 이상 넘게 오른 그 이제 상승세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니어스 법안, 클래리티 법안, 반 CBDC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지니어스 법안이 가장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지금 탄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미국에서는 정말 행보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국내 시장에 미칠 시사점도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네네. 반드시 짚어봐야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게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사실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예. 현재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관련 법안으로서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 디지털 자산 혁신법이 지금 현재 발의가 됐거나 준비 중에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또 이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는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돼서 현재 지금 효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같은 국내 현황과 현재 지금 이제 트럼프 코인 3법이 이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 현황을 비교해 봤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속도를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속도를 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가상자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또 꼽히기도 해요. 그래서 이해 상충의 우려가 높고 또 일견 어떻게 보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돌진을 하고 있는 그리고 정면 돌파를 하고 있는 양상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 속도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규제 당국과 그리고 입법 당국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또 이제 이에 자극을 받아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얘기도 좀 사실 또 많이 좀 들리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속도가 중요하다는 의견들도 국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의와 이 의견들이 미국에서는 현재 규제 확립과 이렇게 입법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제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이런 행보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규제 확립과 입법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점이고요. 그래서 보다 속도를 좀 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게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규제나 체계가 갖춰진다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 국내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클래리티 액트는 특히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서 실질적인 전 세계 표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를 잘 살펴봐서 국내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가상자산의 상품과 증권성 여부가 명확하게 정립이 된다면 다시 ICO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게 불법이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국내와 국외 간의 규제차를 어떻게 좀 잘 맞출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는 역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만 특별한 형태로 진행된다고 하면 국제적 경쟁력이 없겠죠. 이런 부분을 현재 법안 통과와 함께 잘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얘기도 역시 김치보다는 버거인가?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우리도 좀 미국을 따라서 빨리 속도를 내서 좀 법안을 좀 잘 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버거와 김치를 같이 먹을 수도 있죠. 그런 건가요? 예. 좋습니다. 네. 버거와 김치를 같이 먹는 방안으로 또 얘기를 해주셨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엠블록 김용용 에디터 의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